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따라 올라오며 천구남의 마당 끝을 빗질했다. 대웅전 첨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도락에 한 번씩 탁탁 부딪힐 때마다 산사의 소리가 짧게 흔들렸다. 명운 스님은 자리를 정돈하고 문을 열었다. 밤새 식은 공기가 이마에 닿자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문턱 바로 앞, 기다렸다는 듯 앉아있는 다솜이 눈을 들었다. 귀가 반쯤 젖은 풀잎처럼 서 있었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2번 흔들고 옆으로 비켜주던 아이였다.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명우는 장삼 한쪽을 그어쥐고 한 발 내디뎠다. 다솜이 고개를 낮추더니 문턱과 마당 사이를 가만히 가로막았다. 비켜. 낮게 말해보았다. 걔는 눈만 움직였다. 한숨처럼 얕은 숨을 쉬고 다시 얼굴을 들었다. 마른 바람 냄새와 송진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오늘은 읍내까지 내려가야 했다. 새로 들어온 경판을 확인하고 원목을 팔 일부 드려야 했다. 무엇보다 첫 차를 놓치면 마음이 꼬인다. 명우는 어제 밤 올려놓은 남색의 헝겊 가방을 집어들었다. 어깨에 매려고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다솜이 번개같이 일어나 끈을 물었다. 가방이 허공에서 반쯤 멈췄다. 야. 목소리가 조금 굳었다. 다솜은 끈을 한 차례 당기더니 10년 묵은 매듭을 끊어낼 때처럼 용수철처럼 물러났다. 가방 속에서 알루미늄 물병과 작은 봉지, 구슬이 꿀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구슬이라고 해도 목에 거는 가벼운 기도구에 가까운 것, 손때가 탄 작은 점토 구슬들이었다. 굴러간 구슬 하나가 다솜의 앞발에 닿아 멎었다. 걔는 코끝으로 그것을 바싹 밀어놓고 다시 명운을 올려다 보았다. 왜 그러니 오늘? 명운은 허리를 굽혀 물병을 주워 담았다. 말끝이 마른다. 산길을 내려가면 비탈 중간에 작은 매점이 있고 거기에서 길이 둘로 갈린다. 하나는 봉화로, 하나는 더 아래 큰 도시에 닿는다. 그곳까지 나아가는 버스가 몇 대 되지 않는다. 시간은 얄짤없다. 그런데 발 하나를 내밀 때마다 문지방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 같았다. 다솜이 낮게 2번 우란으로 울림을 흘렸다. 지짐이라기보다 숨에 박힌 돌멩이를 굴리는 듯한 소리였다. 스님? 마당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김나복 할매였다. 새벽김 사이로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모습이 보였다. 손에는 열무 몇 단과 말린 시래기가 들려 있었다. 아이고, 얘가 또 문 앞을 막았네. 나복이 고개를 갸웃했다. 요 며칠 전에요. 명운이 웃음 비슷한 걸 지어 보였다. 오늘만 유난히. 내려갈 일이 있소? 예, 첫 차를 타려 했지요. 그럼 내가 채소만 놔두고 빨리. 말끝을 흐리던 나복은 다솜을 한 번 더 보더니 덧붙였다. 허긴, 괜히 이런 날이 있긴 해. 발길을 붙잡는 날. 말은 가볍게 나왔지만 명우는 그 가벼움이 허공에서 오래 떠 있는 걸 보았다. 나복이 부엌에 채소를 내려놓고 돌아갈 때까지 다솜은 문 앞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개의 숨이 문지방에 닿을 때마다 아주 얇은 먼지가 올라왔다 내려앉았다. 명우는 가방끈을 묶지 않은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물을 데웠다.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릴 때마다 생각이 끼어들었다. 내려가야 한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안 내려가지지? 그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어길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어깨에 걸친 가방은 자꾸만 빈 물동이처럼 흔들렸다. 차를 따른 잔을 들고 문턱에 걸터 앉았다.
다솜이 코끝으로 잔향기를 스쳤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금방 다녀올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그 말이 허투루 흘러간다는 걸 알았다. 다솜은 그 말을 알아들은 듯 문지방 더 깊게 앞발을 걸쳤다. 작게 낮은 흐름이 목구멍에서 문턱으로 번졌다. 명우는 잔을 내려놓고 엎드린 개의 눈을 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 고요 안에서 물결이 계속 일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오래전에 들은 얘기를 떠올렸다. 산 아래 논두렁에서 사는 노인이 어느 날 평소처럼 밭으로 나가려는데 집 고양이가 문 앞에서 등을 들고 길을 막았다는 이야기였다. 노인은 고양이를 기특하다며 등을 토닥이고 돌아앉았다. 그날 오후 논두렁 둑이 무너져 내렸다. 별일 아닌 얘기로 들었는데 지금 그 별이 아닌 얘기가 조용히 발목을 잡고 있었다. 아침은 그렇게 지나갔다. 햇빛은 검은 기와 위에서 잠깐 쉬었다가 숲 쪽으로 다시 흘렀다. 절 마당의 그림자는 짙었다 열버졌다를 반복했다. 다솜은 그 시간 내내 문지방을 떠나지 않았다. 명우는 경내를 돌다가도 자꾸 대문 쪽을 돌아보았다. 몸 안쪽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깃발이 흔들린다. 깃발이 없으면 뭐가 흔들리는가? 마음이 먼저 흔들린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려갈 일이 정말로 오늘 꼭 필요한가? 답은 쉽지 않았다. 필요한지 아닌지를 묻는 게 아니라 가야만 한다고 믿었던 흐름 자체가 걸려있는 느낌이었다. 점심 무렵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가장자리에 그늘이 넓어졌다. 산허리로 구름이 걸리듯 시간도 잠깐 멈춘 듯 했다. 그때 다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길 쪽을 향해 귀를 고추 세웠다. 명운의 가슴이 작은 북처럼 한번 울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개는 들었다. 누군가가 올라오는 발소리. 돌계단 아래서 집신을 끌며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 잠시 뒤 윤석배가 나타났다. 고개엔 땀이 맺혔다. 산 중턱에 있는 그의 작은 매점은 산길을 오르는 이들이 물과 소금을 사가는 곳이었다. 그는 허리를 한번 펴고 인사했다. 스님,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다솜이 길을 막네요. 명운이 웃었다. 석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얘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 석배는 장롱처럼 낡은 가죽 가방을 풀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보였다. 오래된 라디오였다. 안테나가 절반쯤 휘어 있었고 스피커망엔 먼지가 얇게 박혀 있었다. 배터리를 갈아 붙였더니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요즘 등산객들이 일기예보를 자주 물어 힘드네요. 명우는 무심코 라디오를 바라봤다. 흑빛 사각형 속에서 세상의 말들이 덜컹거리며 흘러나올 것 같았다. 한번 틀어볼까요? 석배가 웃으며 손톱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지지직 산허리에 광석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다. 명우는 라디오가 들려줄 이야기가 달갑지 않은데도 이유 없이 귀가 곤두섰다. 다솜은 라디오 쪽으로 반 걸음 다가갔다. 뭔가를 알아듣는 표정이었다. 주파수가 맞춰지는 동안 석배는 시장에서 들은 자잘한 소식들을 늘어놓았다. 아래 마을의 도정소에 새 기계가 들어왔다느니, 도로 아래쪽이 공사 중이라 덜컹거린다느니, 버스 시간이 가끔 바뀐다느니. 명우는 응 소리를 내며 듣는 척했다. 마음은 라디오 스피커 구멍 사이로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가을가를 흐르는 물빛도 처마 끝에서 흔들리는 먹줄도 그 순간엔 흐릿해졌다. 그는 문득 자신의 어깨를 보았다.
매지도 못한 가방이 문가에 엎어져 있었다. 끊어진 끈은 매듭을 다시 허락하지 않을 듯 뻣뻣했다. 다솜이 그 끈을 잠깐 코끝으로 밀었다. 안 가? 명운이 아주 낮게 속삭였다. 석배가 예? 하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못 내려가겠네요. 오후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살짝 올랐다. 나무십 사이에 달빛 같은 햇살이 조각조각 비쳤다 사라졌다. 라디오는 간간히 노이즈를 내며 지역 소식을 읽어 내려갔다. 교통 안내, 날씨, 행사 일정. 이상할 만큼 평온한 소리들이었다.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석배가 다이얼을 조금 돌리자 다른 방송이 잡혔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 그러나 복판에 작은 떨림이 들어있었다. 다솜의 귀가 더 앞으로 기울었다. 명우는 고개를 들어 석배를 보았다. 석배가 손가락을 스피커망에 올려 조용히 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잠시 뒤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말이 끊겼다. 아주 짧은 공백. 마당에 바람 한 줌이 지나갔다. 고개 위로 까마귀가 낮게 울었다. 명우는 손을 모으고 앉았다. 가슴 어딘가에서 새끼줄이 당겨지는 느낌이 났다. 다솜은 그 자리에 서서 라디오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누군가의 발걸음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보는 눈. 오늘 아침 문 앞을 막던 그 힘이 여기에 닿아 있었다. 방송사 로고 음악이 짧게 흘렀다. 다음 말을 기다리는 사이 시간이 연못 표면처럼 얇게 떨렸다. 석배가 무심코 라디오의 몸체를 반쯤 끌어당겼다. 손바닥이 본체를 감싼 순간 스피커가 다시 켜졌다. 남자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명우는 숨을 아주 조금 얕게 쉬었다. 그때 라디오 속에서 또렷하고 낮은 말이 흘러나왔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산길 아래 도로 구간에서 말끝이 흐르며 노이즈가 한 번 섞였다. 명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다솜이 문지방을 긁는 소리를 잠깐 냈다. 세 사람,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의 귀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급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바람이 처마 및 종이 쪽지를 툭 건드리고 지나갔다. 명운의 눈썹 그림자가 볼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라디오 속 말은 방금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문턱 앞에 서 있었다. 문턱은 낮았지만 넘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종류의 것. 명우는 아직 모르는 소식을 향해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라디오는 말했다. 속보입니다. 라디오는 말했다. 속보입니다. 하하 앵선도로 공사 구간 인근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외 7종 미번 버스가 전복,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해당 구간은 임시 통제 중입니다. 말의 색이 달라졌다.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는 숫자도 장소도 사람 이름도 담지 않았지만 명운에게 필요한 정보는 그보다 적었다. 시간, 방향, 702라는 번호. 그는 무릎으로 바닥을 짚은 채 숨을 들이켰다. 새로 깎은 소나무 냄새와 기름 냄새가 라디오 뒤쪽에서 가늘게 풍겼다. 석배는 한동안 다이얼을 만지작거리다 손을 떼었다. 더 들을 말이 없어 보였다. 다솜은 스피커 앞에 서서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귀끝이 떨렸다가 멈췄다. 702면 석배가 말을 잇다가 그만뒀다. 명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더 말하지 않아도 좋았다. 입속에서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돌처럼 무게를 얻는다. 그는 아직 돌을 삼키고 싶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을 펴서 다솜의 머리 위에 올렸다. 묵직한 천이 손끝으로 올라왔다. 걔는 눈을 내리깔고 가만히 숨을 쉬었다. 거기엔 아무 승리감도 자랑도 없었다. 단지 오늘은 여기 문턱을 지킨다는 단순함만 있었다. 라디오는 평소의 소리로 돌아갔다. 생활정보, 음악, 지역 축제 소식. 하지만 이미 마당의 공기는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잠깐 불어온 바람이 기와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다. 처마 및 종이 쪽지가 한번 흔들리고 멈췄다. 석배는 들고 온 라디오를 조심스레 수건으로 감싸며 말했다. 도로가 풀릴 때까지는 내려가는 건 미루시지요. 명우는 대답 대신 가로로 놓인 가방끈을 바라보았다. 아침에 끊긴 매듭이 새삼 또렷했다. 다솜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 명운의 무릎 옆에 앉았다. 그 눈빛이 하나의 문장이었다. 오늘은 가지 말자. 그날 오후 사차를 드나드는 발소리가 드물게 이어졌다. 사고 소문은 산보다 빨랐다. 누구는 시장에서, 누구는 이웃의 전화기에서, 누구는 지나가던 택시에 붙어온 라디오에서 들었다. 말들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가도 어느 지점에서 하나로 모였다. 그 시간에 버스. 사람들 얼굴엔 명확한 숫자 대신 아슬아슬한 여백이 떠 있었다. 제일 먼저 올라온 이는 나복이었다. 그녀는 부엌문을 살짝 열고 국솥을 지키듯 조심스레 안을 살폈다. 스님, 괜찮소? 명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른 악기되 눈길만은 부드럽게 풀었다. 나복은 무스턱 안쪽의 다솜을 보고 그 다음 라디오를 보고 마지막으로 끊어진 끈을 보았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아침에 발길을 붙든 건 얘가 아니라 하늘이었군. 농담 같은 말이었지만 그 농담 안쪽엔 작은 믿음이 있었다. 나복은 대문 근처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다솜이 그 옆에 가서 앉았다. 한 사람이 숨을 내쉴 때마다 한 마리가 그 숨의 박자를 고르게 맞춰주는 모양새였다. 해가 기울 무렵 노인 한 명이 돌계단을 더듬듯 올라왔다. 검은 상복은 입지 않았지만 손에는 낡은 모자를 꼭 쥐고 있었다. 스님. 그는 마지막 계단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사정을 말했다. 아침에 아우가 그 버스를 탔답니다. 이름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시간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말끝이 골짜기로 떨어졌다. 명우는 고개를 숙였다. 위로의 말 대신 공손하게 물을 내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 노인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다솜이 그 발치에 와서 앉았다. 허벅지와 개 옆구리가 스치고 노인의 손이 술잔처럼 가늘게 떨렸다. 잠시 뒤 떨림이 잦아들었다.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얘가 이상하게 고요하게 만드네요. 명우는 미소인지 기도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고요. 그게 오늘 이 집이 내어줄 수 있는 거의 전부였다. 밤이 오기 전에 석배가 다시 올라왔다. 손에는 신문 한 부와 작은 빵 2개가 들려 있었다. 시장에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 아직 기사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다만 그는 말 대신 종이에 표시한 시간표를 내밀었다. 7봄 2번의 출발 시각, 평일 첫 차, 중간 환승 정보, 연필로 그어진 작은 선이 라디오에서 나온 소리와 겹쳤다. 명우는 그 선이 자기 발자국처럼 느껴졌다. 만약 아침에 문지방을 넘었다면 지금 그는 어디쯤일까? 그 질문은 구체적인 답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에 닿아 있는 생의 결만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다솜을 쓰다듬었다. 걔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해가 넘어갔다. 산등성이의 빛이 사라지자 공기가 더 얇아졌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마당엔 작은 등 하나가 켜졌다. 등불 속에는 곡식 나탈 만한 벌레들이 둥글게 돌았다. 명우는 법당 바닥에 앉아 발치에 앉은 다솜의 숨을 들었다. 개의 호흡은 일정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쓸데없는 생각에 끼어들미 없었다. 부러운 리듬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염주 대신 점토 구슬을 굴렸다. 표면에 거친 감촉이 지문을 스쳤다. 스님에게도 때로는 말보다 물성의 현존이 위로로 작동한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계단 아래서 누군가 기침을 했다. 문 밖에 선 이는 젊은 엄마였다.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의 손에는 흰 봉투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이 길이 맞나? 몇 번이나 돌아왔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웃음의 가장자리에 피곤이 묻어 있었다. 잠을 못 자요.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명우는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가 허공에서 걸어둔 문장을 스스로 내려오게 둘 생각이었다. 다솜이 먼저 움직였다. 엄마의 발밑에 조용히 누웠다. 엄마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다가 곧 어깨 힘을 풀었다. 얘가 안아주는 것 같네요. 그녀가 스스로 놀란 듯 말했다. 잠시 뒤 아이가 깜박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명우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곳에서 오늘 밤만 쉬고 가세요. 그 말은 숙소 안내가 아니라 허락에 가까웠다. 지친 사람이 잠깐 놓을 수 있어도 괜찮다는 작은 허락. 그날 밤 비질 소리가 늦게까지 이어졌다. 나복이 마당을 쓸었다. 석배는 라디오를 끄고 안테나를 접었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덮은 얇은 담요를 여며주었다. 다솜은 문지방에 몸을 반쯤 걸치고 눈을 감았다.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소리 없음은 무겁지 않았다. 귀를 막는 침묵이 아니라 귀가 쉴 수 있는 침묵이었다. 명우는 그 침묵 위에 얇게 겹치는 감정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고마움인지 안도인지 두려움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허인지 이름 붙이면 가벼워질까 했지만 이름은 오늘따라 필요 없어 보였다. 새벽 3시 바람이 한번 크게 돌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명우는 누웠다 깼다를 몇 번 반복했다. 눈을 감으면 라디오 목소리가 돌아왔다. 702번. 숫자는 물건처럼 왔다가 갔다. 그 사이사이로 다솜의 낮은 숨이 규칙적으로 들어앉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벽에 기대놓은 가방이 조용했다. 하루 전의 일상이 갑자기 다른 이름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길이라 불렀던 것이 문지방 앞에 고요와 마주한 뒤로는 남겨진 자리란 말로 바뀌어 보였다. 부끄럽거나 자랑스럽지 않았다. 다만 조금 더 분명해졌다. 닭이 울기도 전에 동력히 엷어졌다. 그새 한 무리의 새들이 숲 쪽으로 날아갔다. 이른 시간인데도 사찰길 아래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세 사람. 앞서가는 이는 검은 우솥을 걸친 중년 남자, 뒤에는 눈을 잘 못 마주치는 듯한 소년과 허리를 약간 굽힌 여자가 따라왔다. 남자는 툭툭 계단의 균열을 발끝으로 확인하며 올라왔다. 여기가 그 절 맞지요? 첫마디가 없이 확인부터였다. 명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나갔다. 남자는 사연을 길게 풀지 않았다. 아내가 밤마다 잠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소리를 지르진 않는데 눈이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서 있던 소년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숲을 봤다.
어두운 잎 사이를 바람이 밀며 지나갔다. 명우는 대답 대신 손짓으로 마당 한켠을 가리켰다. 햇빛이 닿기 시작한 마른 자리, 바람이 골고루 스치는 곳, 그는 거기에 돗자리를 깔아주었다. 다솜이 먼저 가서 자리를 맡아 눕고 세 사람은 그 둘레에 앉았다. 남자는 말수가 적었다. 여자는 자꾸 손가락을 맞부딪혔다. 소녀는 처음엔 딴청을 피우듯 돌을 굴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솜의 발가락 움직임을 따라 자신의 호흡을 맞추는 걸 깨닫는 표정이 되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마당의 공기가 조금 기울었다. 사람들의 어깨선이 낮아지고 손등 위 주름이 풀렸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 명우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았다. 말 한마디를 보태고 싶은 유혹을 조심스럽게 걷어들이며 점심 무렵 젊은 등산객 2명이 물을 얻으러 들렀다가 이상한 풍경을 보듯 섰다. 강아지가 안내견인가요? 한 명이 물었다. 명우는 웃었다.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는 친구죠. 그들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물을 마시고 내려갔다. 떠난 자리에는 묘한 천의 여운이 남았다. 누군가가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른다는 사실이 퍼져나가면 더 많은 발자국이 찾아올 것이다. 산은 그걸 어떻게든 흡수한다. 절도 마찬가지였다. 이틀째가 되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누군가는 밤에만 올라왔고 누군가는 해질녘에 맞춰왔다. 잠깐 앉았다 가는 이도 있었고 2, 3일 묵는 이도 있었다.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문턱에서 한번 멈춰 섰다는 것, 그리고 그 문턱엔 늘 다솜이 있었다. 때로는 앉아서, 때로는 서서. 어떤 날은 멀찍이 떨어져 누워 있으면서도 귀만 그쪽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역할은 환대의 시작점이었고 그 이유는 각자의 몫이었다. 석배는 틈틈이 라디오를 들고 올라왔다. 도로 통제는 풀렸다가 다시 이어졌다. 사고 소식은 며칠간 지역면의 작은 칸을 차지했다. 숫자들이 줄었다 늘었다 하며 정리되었다. 그 사이 명운의 하루는 단순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끓는 물을 식혀 잔에 나누고 온기와 그림자를 살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침묵이면 함께 앉아 있었다. 다솜은 조금 더 자주 졸았다. 졸다 깨어나면 반드시 문 쪽을 한번 확인했다. 문이 닫혀 있든 열려 있든 그녀는 그 앞에서 30분쯤 머물렀다. 그 자세는 명운의 마음에도 문 하나를 세웠다. 급히 열고 닫지 않는 문. 바람이 드나들도록 조금 벌려둔 문. 어느 저녁 나복이 삶은 옥수수를 들고 다시 왔다. 이 동네에선 이런 때 옥수수를 먹어야 마음이 풀려. 허름한 접시에 올린 노란 알갱이들이 등불 아래에서 반짝였다. 모두가 하나씩 받아 먹었다.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알갱이를 윽가해서 먹였고 노인은 알을 한 줄만 베어 문 다음 오래 씹었다. 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솜은 사람들 발등에 턱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살짝 코를 벌름거릴 때마다 삶은 옥수수의 단내가 코끝을 훑고 지나갔다. 명우는 그 냄새가 식탁과 땀과 비눗물 냄새와 섞여 새로운 향이 되는 걸 보았다. 그 향이야말로 이곳에 모인 이들을 같은 자리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 같았다. 밤하늘이 맑던 날 소년이 별을 오래 바라보다가 물었다. 스님, 사람도 길을 잃나요? 명우는 잠시 생각했다. 길은 늘 있는데 발이 멈출 때가 있지. 소년이 끄덕였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멈춘 채로 듣지요.
그는 소년 옆에서 자던 다솜을 가리켰다. 얘처럼. 소년은 개의 숨을 세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큰 소리는 아니지만 마음의 문 위에서 또렷이 울리는 미소였다. 그날 밤 소년은 처음으로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잤다. 며칠이 흘렀다. 도로는 부분 통행이 가능해졌다. 시장 사람들은 다시 평소의 소음을 되찾았다. 소식을 전하러 올라온 석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제야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스님. 명우는 대답하지 않고 마당 가운데에 시선을 고정했다. 바람이 잔디를 한쪽으로 눕혔다 일으켰다.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은 것 같네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석배는 예 하고 웃었다. 그럼 라디오는 계속 빌려드릴게요. 날씨라도 들어야죠. 라디오는 이제 사고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일의 구름, 모레의 바람, 다음 주의 비를 말했다. 평범한 예보가 명운의 가슴에 작게 박혔다. 내일, 모리, 다음 주, 떠나지 않는 시간들이었다. 사흘째 되는 저녁, 문 밖 돌계단 아래에서 또 다른 발걸음이 멈췄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숨결만 가벼웠다 무거웠다를 반복했다. 다솜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쪽으로 향했다. 꼬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귀가 높이 섰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아직 말로 만들지 못한 채 들고 오는 소리. 명우는 문에 서서 어둠을 응시했다. 올라오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돌계단의 이끼와 그림자까지 도달했다. 그 말은 초대라기보다 허용에 가까웠다. 여기는 누구든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다음 말을 기다리는 사이 숲이 한번 크게 숨을 쉬었다. 나무잎들이 서로의 등을 스치며 미세한 물소리를 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불빛이 흔들리며 오르기 시작했다. 손전등이었다. 불빛 뒤에서 사람의 형태가 드러났다. 기웃거리거나 머뭇거리는 몸이 아니었다. 또렷이 자신을 이끌고 올라오는 움직임. 명우는 문지방을 살짝 물러섰다. 뒤에서 다솜의 발소리가 조용히 따라왔다. 그는 깨달았다. 떠나야 할 길보다 맞아야 할 걸음이 더 많아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길보다 문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그는 가방을 법당벽에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라디오는 등불 아래에서 낮은 숨을 쉬듯 아주 작은 소리로 잡음을 냈다. 바람이 등불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계단 위에 불빛이 마지막 턱에 닿았다. 명우는 한 걸음 나갔다가 멈추고 마당 바닥에 눈을 내렸다. 그의 발끝과 문지방 사이 다솜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걔는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문은 여기에 있다. 그는 속으로만 답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듣자. 그 밤, 그는 외출할 생각을 접었다. 그리고 문 밖 어둠 속에서 아직 이름 없는 발자국 소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마지막 계단을 올라온 사람은 중년의 여자였다. 손전등을 끈 뒤에도 한동안 불빛의 잔상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여자는 마당 가운데 멈춰서서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다 내쉬었다. 다솜이 먼저 다가가 코끝으로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스쳤다. 그제야 여자는 입을 열었다.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7돔 입원을 탔습니다. 목소리는 고닫지만 마지막 단어가 아주 조그맣게 흔들렸다. 명우는 의자를 내주고 따뜻한 물을 따라 건넸다. 그녀는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삼켰다. 명단을 구했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답니다. 다만 사고 시각이 일치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진 영수증, 버스표의 절취선 모양, 모서리에 적힌 숫자와 글자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말들과 포개졌다. 명우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다솜이 여자 발치에 눕자 그녀는 비로소 등을 펴고 숨을 고르게 쉬었다. 말의 결이 한 톤 낮아졌다. 이상하죠? 여기 올라오면 울림이 잦아들어요. 그날 새벽 여자는 법당 옆방에서 잠들었다. 뺨에 비친 등불 그림자가 서서히 흐려졌다. 명단의 이름은 밤을 지나도 사실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분명함마저도 잠시 머물 공간이 필요했다. 명우는 문밖 문풍지를 고치며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맞췄다. 다솜은 문지방을 지키다가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다. 그 고요 속에서 가지 않음이라는 선택은 두려운 회피가 아니라 누군가를 맞을 준비라는 사실이 조금 더 분명해졌다. 아침 햇빛이 처마 끝을 스치자 골짜기 아래에서 자전거 벨이 짧게 울렸다. 윤석배였다. 라디오와 작은 빵 그리고 봉투 하나를 들고 올라왔다. 면사무소에서 돌았던 통보문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추가 확인 중이라고. 그는 봉투에서 복사한 종이를 꺼내 명운에게 건넸다. 날짜와 시간, 노선 번호가 적혀 있었다. 명운은 그 문서의 가장자리만 손끝으로 받치듯 잡고 있었다. 종이는 가벼웠지만 그 위에 얹힌 의미는 돌처럼 무거웠다. 그는 크게 한숨을 쉬지 않았다. 대신 다솜의 목덜미를 천천히 쓸었다. 묵직하고 따뜻한 생의 무게가 손바닥에 포개졌다. 며칠 후 비가 내렸다. 산비는 바다처럼 오래 얇게 내리는 법이었다. 마당의 흙은 조용히 물을 먹고 돌계단 사이 이끼가 깊은 초록으로 번졌다. 비 오는 날의 절은 말수가 적었다. 방문객들도 더 적었다. 하지만 오는 이들은 유독 오래 앉아 있었다. 여름 장마 이전의 그 며칠 동안 사람들은 서로의 숨소리를 나눴다. 떠들썩하지 않았다. 젖은 옷자락에서 올라오는 비 냄새, 마른 장작을 가는 소리, 먼 산에서 들려오는 천둥의 낮은 울림. 다솜은 빗방울 소리에 귀를 세우다가 어느 순간 문 밖 우수관 아래에서 졸았다.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개의 호흡과 박자를 맞추는 모습이 이상할 만큼 사람들 마음을 정돈했다. 비가 그친 뒤 명우는 처음으로 가방을 꺼내 보았다. 끊어진 끈은 새 실로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었다. 그는 바늘꽂이에서 얇은 실을 뽑아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다. 실밥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마다 아침마다 반복하던 발길의 기억도 함께 꿰매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매듭을 묶기 직전 그는 손을 멈췄다. 가방을 걸 곳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어깨가 아니라 벽 안쪽,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 떠나기 위한 준비물이 아니라 머물기 위해 아껴두는 물건으로서의 자리.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결정이 날카롭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초가을, 산 아래 학교에서 아이들 둘이 올라왔다. 숙제로 동네의 이야기를 찾아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들은 먼저 다솜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다솜은 천천히 냄새를 맡은 뒤 허용하듯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아이들은 연필과 종이를 꺼내어 질문을 준비했지만 막상 입을 열자 또박또박한 문장보다 작은 감탄사가 먼저 나왔다. 여긴 조용해요. 근데 조용하게 무섭지 않아요. 명우는 웃었다. 그럼 둘 중 하나는 맞았네요.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갸웃했다.
사람이 찾던 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쉬는 법일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연필 대신 눈으로 마당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다솜이 오른쪽 귀를 한번 털자 한 아이가 조심스레 따라 해보았다. 그 작은 흉내마저도 이곳에서의 시간으로 편입되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새들이 낮게 날았다. 바람은 골짜기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가로질렀다. 그 사이로 소문은 얇게 퍼졌다. 산 위 절에 문지방을 지키는 개가 있다. 소문은 과장도 축소도 없이 흘렀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피곤을 내려놓고자, 또 누군가는 돌아갈 용기를 얻고 싶어 올라왔다. 명우는 그들을 전처럼 맞았다. 기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 손님을 맞는 방식은 느리지만 흐트러짐이 없다. 그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붙들지 않았고 거짓으로 다독이지도 않았다. 그저 자리를 내주고 물을 드고 다솜과 함께 앉았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이 자기 안에 빈 의자에 스스로 앉는 일이 벌어졌다. 초겨울 첫눈이 오던 날 김나복이 두툼한 목도리를 둘러매고 나타났다. 손에는 갓 구운 찐빵이 담긴 통을 들고 있었다. 첫눈엔 따끈한 게 최고지. 나복은 사람들에게 찐빵을 쥐어주고 남은 하나를 다솜 앞에 살짝 내밀었다. 다솜은 냄새만 맡고는 고개를 돌렸다. 나복이 웃었다. 얘는 늘 먼저 맡아보고 안심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야 먹더라고. 말 속에는 오래 본 사람의 애정이 묻어 있었다.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마당의 발자국이 금세 지워졌다. 지워지는 흔적들 사이에서 남아있는 건 발걸음의 방향뿐이었다. 오늘은 들어왔다. 오늘은 돌아갔다. 발자국의 문장들이 눈 속에 녹아들었다. 겨울 깊은 어느 밤 라디오에서 짧은 소식이 나왔다. 사고 관련 보상과 끝맺음에 관한 행정 안내였다. 절보다 훨씬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나 이곳에도 작은 잔향을 남기는 일들이었다. 명우는 라디오를 끄고 등불 불꽃을 조금 낮췄다. 등불이 숨을 줄이자 방 안의 어둠이 온화해졌다. 그는 생각했다. 그날 아침 자신을 멈춰 세운 힘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 우연, 인연, 혹은 훈련된 동물의 본능. 이름은 중요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이름이 없어도 감사는 또렷하구나. 다솜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둘 사이를 지난 바람이 잠깐 따뜻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올 무렵 사찰 앞 산버지 흰빛을 먼저 터뜨렸다. 눈처럼 피었다가 바람에 흩어질 꽃들이었다.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사는 게 그렇듯 아름다움도 때로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선명했다. 그날 아침 오랜만에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다시 올라왔다.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다. 여길 지나면 아이가 잠이 들어요. 그녀가 웃었다. 다솜은 아이 옆에 누워 아주 조그맣게 코를 벌름거렸다. 아이의 손가락이 다솜의 귀를 툭 건드렸다. 다솜은 눈을 깜빡이며 그 손가락의 리듬을 받아들였다. 명우는 둘을 바라보다 문득 스스로가 배운 것을 떠올렸다. 남겨진 자리는 비어있지 않다는 것. 누군가가 와서 잠시 앉았다 가면 그 자리는 다음 손님을 위해 더 편안해진다는 것. 늦봄, 산길 초입에 작은 표지판이 생겼다. 석배가 만든 것이었다. 청구남, 잠시 쉬어가기. 화려한 문구도 안내도도 없었다. 그냥 방향과 거리만 적혀 있었다. 그 표지판은 사람들을 끌어올려 유명해지자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길 위에서 서둘러 지나치는 발걸음에게
잠깐 멈춰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표시였다. 표지판을 세우던 날 석배는 땀을 닦으며 물었다. 스님, 후회는 안 하십니까? 그날 아침 말입니다. 명우는 잠시 하늘을 보았다. 흰 구름이 마당 위로 낮게 지났다. 후회라기보다 자주 떠올립니다. 그리고 떠올릴 때마다 오늘 할 일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문을 닫지 않는 일 말이지요. 여름이 오자 다솜의 코 주변 털이 더 휘어졌다. 걸음은 예전보다 반 템포 느려졌고 낮잠의 길이는 길어졌다. 그러나 문지방을 지키는 습관만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들렀다. 이젠 목소리에 낮은 굵기가 붙어 있었다. 그는 다솜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스님, 그때 제가 묻던 거요. 길을 잃으면 어떡하냐고. 소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명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소년이 미소를 지었다. 멈춰서 들었어요. 이상하게 그게 답이 되더라고요. 그는 다솜의 등을 천천히 쓸었다. 얘한테 배운 셈이네요. 다솜이 작게 하품을 했다. 모두가 함께 그 하품을 빙긋이 보았다. 어떤 날의 지혜는 그렇게 우스꽝스럽지 않게, 그러나 너무 엄숙하지도 않게 사람들 가운데 내려앉았다. 어느 잔잔한 저녁, 명우는 오랫동안 밀어넣었던 가방을 꺼내 다시 매듭을 살폈다. 낡은 끈은 견고했고 매듭은 단정했다. 그는 가방을 어깨에 걸어보았다. 무게는 변함없었다. 달라진 건 걸어야 할 거리, 그리고 돌아와야 할 자리였다. 그는 가방을 다시 벽에 걸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려갈 때가 오면 다녀오지.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지. 다솜이 문턱에 머리를 얹었다. 문 안과 밖의 경계가 개의 이마에 얇게 놓였다. 문은 닫히지 않았고 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오늘만큼은 이 경계가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그날 밤 바람이 마당을 한 바퀴 크게 돌았다. 첨에 달아둔 작은 종이 딱 한 번 울렸다. 명우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만약이라는 말은 더 이상 발목을 붙들지 않았다. 대신 지금이라는 말이 등 뒤에서 부드럽게 밀었다. 그는 그 힘으로 앞을 약간 열어두었다. 누군가 또 올라오면 반가움으로 맞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생각이었다. 다솜의 숨이 그 계획에 박자를 달아주었다. 아침이 밝을 때마다 절은 한번 새로 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한밤 사이 눈이 내리면 하얗게, 비가 오면 매끈하게, 맑으면 또렷하게. 그러나 그 변화 너머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누군가를 붙잡아 두는 힘이 아니라 잠깐 놓아주는 힘. 명우는 그것을 배웠다. 다솜은 아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끔 그는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나는 스님이고 너는 문이구나. 다솜은 눈을 찡긋하거나 귀를 한번 털어 대답했다. 둘의 대화는 늘 그 정도로 충분했다. 어느 늦여름 오후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다. 가사가 없는 현악이었다. 한동안 멈춰있던 마음속 진동이 작게 깨어났다. 명우는 다솜과 함께 문지방에 앉아 음악을 들었다. 길을 떠나는 사람의 등을 생각하지 않았다. 길을 찾아 올라오는 사람의 발걸음만을 떠올렸다. 그 발걸음이 오늘은 가볍고 내일은 무겁더라도 문은 늘 같은 자리에서 열렸다 닫힐 것이다. 그는 다솜의 등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잘 지키자. 다솜이 눈을 감은 채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황혼이 마당을 반쯤 덮을 때까지 둘은 한마디 말 없이 음악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다. 이야기들은 계절을 건너며 조금씩 모양을 바꾸었다. 어떤 이야기는 종이에 옮겨져 학교 숙제가 되었고, 어떤 이야기는 시장 좌판에서 작은 위로로 팔려나갔다. 그러나 절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올라오고 앉고 숨을 고르고 내려갔다. 명우는 그 발걸음을 세지 않았고 다솜은 그 발소리를 심판하지 않았다. 문만이 있었고 문 너머에 하늘이 있었다. 그렇게 청운함은 조금 더 집이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 머물러 보는 집,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올 집. 마지막으로 눈이 오던 저녁, 명우는 문턱에 앉아 바람의 방향을 살폈다. 다솜이 그의 무릎에 턱을 얹었다. 세상이 잠깐 느려졌다. 그는 속으로 아주 오래된 문장을 떠올렸다. 내려가려던 그날, 길이 나를 붙들었다. 그리고 곧 새 문장으로 바꾸었다. 그날 이후 나는 문이 되었다. 그 결심은 소리내어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등불, 라디오의 작은 숨, 가방의 묵직함, 다솜의 호흡이 그 문장을 대신 말하고 있었으니까. 눈발이 진해졌다 옅어졌다를 반복했다. 멀리서 종소리가 한 번 울렸다. 명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조금 낮추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솜이 살짝 하품을 했다. 그리고 문은 바람이 드나들 만큼만 열려 있었다. 감사히 들어주셨다면 이 이야기를 필요한 분께 조용히 건네주세요.